미국의 FOMC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소프트웨어 주식이나 테슬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 한마디에 S&P가 기침을 한 거라면 코스피는 독감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2% 가까운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여전히 한국 증시는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와 환율을 얘기해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개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생각도 담아봤는데 다소 어두운 전망이라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치만 한 번쯤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얘기라서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 저와 함께 쉽게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한국의 기준금리는 3%로 금리 차이가 다시 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점도표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가 두 차례 정도밖에 없을 거라 예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미국 기준금리는 내년에도 4%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로 내수 부진이 더 심각해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경 편성 30조와 함께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B컷을 제안했다고 하죠. 하지만 또 얼마 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아직 데이터상으로는 B컷을 할 정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B컷을 한다는 건 거의 환율 시장에서는 비상계엄급의 자살행위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답답한 게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은데 물가가 더 올라갈까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경기가 너무 나쁜데 부동산이 올라갈까봐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제 구조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금리를 인하해서 소비가 진작되고 증시로 자금이 이동해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이 중앙은행 통화 정책의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다들 땅에 묻어버리니까 이런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유로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넘겼는데요. 무려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외환당국에서는 1,450원에 환율 우주방어선을 구축하고 달러를 매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결국 이 최후방이라 할 수 있는 1,450원마저 뚫렸고 이제는 1,500원까지도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환율이 이 정도로 오르면 달러를 가진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것보다 그냥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지면서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 전에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1,400원을 1차 방어선으로 쳤다가 이게 갑자기 뚫리면서 경제부총리도 환율 1,400원은 뉴노멀이다 이런 말을 하는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년 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다시 벌어지면서 환율 역시도 다시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공백 상태잖아요. 저는 아직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도 하지 않았는데 각국의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바이든을 패싱하고 트럼프의 자택으로 날아가서 줄서기를 하고 있는 이 현상이 참으로 기이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1기에 보여줬던 이 사람의 임팩트와 2기에 예상되는 모습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4년 동안은 미국의 시스템보다는 이 트럼프라는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이후에 첫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일본의 손 마사요시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면서 돈 싸들고 달려간 것에 대한 화답으로 인터뷰를 한 건데 이날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얘기는 하면서 한국 얘기는 완전히 쏙 빠졌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 패싱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와 1대1로 얘기할 사람도 없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은근히 한국이 계속 왕따 당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연출됐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을 소외시키는 모습이 더
더 나타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해 10월에 발간된 하나금융연구소의 자료와 한 3달 전에 나온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연구원의 한국의 잃어버릴 30년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한국은 저성장이 양극화를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저성장을 야기하는 악순환에 빠질 거라 합니다. 이걸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이름을 따서 우로보로스 딜레마라고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비상계엄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금리, 환율 같은 거시경제는 안정화되겠지만 산업과 기업은 잘 나가는 곳만 잘 나가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시경제도 어둡고 모든 산업과 기업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그런데 박석중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이 표현은 단순히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일본에서는 정작 잃어버린 30년이란 표현을 잘 안 쓴다 그래요. 일본은 30년 동안 성장이 정체되긴 했지만 그 전에 세계 경제를 씹어먹고 그걸로 전 세계의 부동산과 외화를 사모았죠.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기보단 묻어뒀던 30년, 얼려뒀던 30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요새는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끈끈해지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연금이 고갈되고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쌓여만 가면서 개인, 기업, 정부, 새 경제 주체가 모두 힘들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저는 초양극화, 초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잘 사는 상위 10%와 못 사는 하위 90%가 양극화라면 초양극화는 상위 1%, 0.1%만 잘 살고 나머지 99%, 99.9%는 못 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이라 하면 50만 명만 잘 살고 이 중에서 일부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곳으로 이민을 가겠죠. 그렇게 되면 상위 계층은 더 줄어들고 그 아래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서로 피터지게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막 헬조선이다 하면서 한국 탈출은 지름순이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망에 따르면 진짜 지옥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될 텐데요. 일단 한 사람의 개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 암울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중간만 가려고 하면 진짜 큰일 난다. 중간만 해야지 했다가 한번 뒤처지게 되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 저기 멀리 나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은 상위 5%에서 4%로 가는 것보다 상위 50%에서 40%로 가는 게 뭔가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50등에서 40등이 되는 게 쉽긴 한데 막상 50등이나 40등이나 삶의 만족도나 경제력의 수준 차이는 미미하다. 그런데 5등에서 4등이 되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한 등수 올라가는 것의 보상이 되게 크게 느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고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의 끄트머리에서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이 망하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남으려면 마냥 잘 되기만 바라고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우리나라 분위기가 좋아지길 바라고요. 각자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저 역시도 힘을 내서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연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